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국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혹시 다른 사람이나 정부기관이 듣거나 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민단체가 캐나다 정부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일반 시민들의 일상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BC주 시민인권협회는 연방정부의 과도한 정보 수집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협회는 사생활이 포함된 정보 수집 활동이 캐나다 커뮤니케이션 안보기구 CSEC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보다 더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 측 변호사인 조셉 아베이 씨는 CSEC는 일반 시민이 캐나다 밖의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감청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CSEC의 활동을 감시하고 책임지는 기구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 등에서 정보기관을 감시하지만 캐나다에는 감시 역할을 맡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CSEC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베이 변호사는 정보기관의 속성상 견제와 규제가 없다면 무한적으로 팽창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며 그들에게는 헌법과 개인 사생활 보호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계속되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악영향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CSEC는 캐나다 국방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협회는 정보기관이 수집하는 광범위한 정보에는 개인의 위치 추적과 모바일 통화 내역과 기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고혈압 학회가 지난 17일 고혈압 교육 프로그램에서 권장하는 염분 섭취 기준치를 현재 하루 3.75g에서 5g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인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염분 섭취량이 8.5g인 것으로 감안할 때 염분 섭취를 권장량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식을 많이 드시는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15에서 20g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고혈압 학회는 지금까지 고혈압 및 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인 나트륨 섭취 목표를 3에서 3.75g으로 권고해왔습니다. 학회는 이번 기준치 완화는 올해 1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염분 및 칼륨 섭취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인의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기준치를 완화해도 강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캐나다 국민의 하루 평균 염분 섭취량은 8.5g으로 새 목표치보다도 높지만 달성 가능성은 높아진 셈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염분을 많이 먹으며 고혈압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 정설로 의학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염분 섭취량을 하루 5g 줄이면 연간 약 125만 명의 뇌졸중 사망과 약 300만 명의 심혈관 질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최근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후에도 한식을 즐기는 한인들은 여전히 국제 기준의 염분 섭취 권고량 5g을 훨씬 웃도는 15g에서 20g의 한국인 평균 염분 섭취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염분 섭취량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식단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캐나다 게임 산업이 세계 3위 규모라고 합니다. 게임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지식 기술 집중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긍정적인 결과인데요. EA 스포츠라고 알려진 일렉트로닉 아츠사의 개발 및 생산이 메트로 밴쿠버의 버나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국내 총 생산에서 게임 산업이 총 23억 달러를 차지했다고 22일 게임 인더스트리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게임 업체는 총 329개로
16,500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게임 산업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은 전 세계 3위이며 1인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게임 산업이 이처럼 성장한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적극적 육성 방안이 이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협회의 보고서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게임 산업 지원이 주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게임 산업에 세액 공제부터 프로젝트 자금 조성까지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게임 산업 종사자 수도 해마다 5%씩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산업 강화 정책으로 대학 내 게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두고 핵심 역량을 배출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적극적입니다. BC주는 게임 및 영상산업 집중 육성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역 내 관련 산업과 대학에 적극적인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측은 모든 직종에 걸쳐 경험이 풍부한 인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캐나다 내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해외 인력도 적시에 영입하는 것이 지속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개 낀 날씨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22일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른 아침 심한 안개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안개 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고속도로 공사장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아침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아진 일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동쪽 방향 도로가 오전 동안 폐쇄됐습니다. 사고는 랭리시의 264번 도로와 1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공사 차량과 충돌한 후 멈춰섰고 곧바로 차량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공사 차량에는 응급 상황을 대비한 각종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교통사고라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 차량에는 사망한 운전자 한 명만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교통경찰은 안개가 자욱했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SUV 차량이 고속도로 속도 제한을 넘어 과속을 했다며 특히 요즘과 같이 안개가 자주 낄 때에는 감속 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2일 아침은 밴쿠버 전 지역에 안개가 심하게 끼어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 일찍 토론토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시는 많은 분들이 22일 지각을 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를 운행하는 스카이트레인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22일 아침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스카이트레인 운행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이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가능한 오늘은 스카이트레인 이용을 피하라고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서리 킹 조지역에서 밴쿠버 다운타운 워터프론트역까지 운행하는 엑스포라인의 경우 밴쿠버시 진입 후 브로드웨이 스테이션까지만 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코키틀람과 버너비 지역의 일부 구간에서도 운행 서비스가 제한되었습니다.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역에서 워터프론트역까지 운행되는 밀레니엄 라인의 경우 뉴 웨스트민스터시의 콜럼비아 스테이션까지만 운행되었습니다. 출근을 하려던 시민들이 이 때문에 직장에 지각을 했으며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트랜스링크는 이 같은 운행 중단 조치에 대해 단지 시스템상의 문제라고만 말할 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요금 시스템으로 추가 수익을 계획 중인 트랜스링크 측은 이 같은 시스템상의 문제로 야기된 시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BC주 소매업계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소매 성수기인 여름철 휴가 시즌이어서 성장세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BC주 소매업계가 5월 6월부터 3개월 연속 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8월 BC주의 소매업계는 52억 5천만 달러의 총 매출을 기록해 지난 7월과 비교할 때 2.8%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는 403억 달러의 소매업 매출이 이루어져 역시 2.7%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총 11개의 소매업 분야 중 6개 분야가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식품업과 의류업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TD은행의 경제 전문가 조나단 벤디너 씨는 부동산 시장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되면 소매업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통계청이 발표한 6월에서 8월은 전통적인 휴가철 성수기 시즌으로 소매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은 캐나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은 결코 아니라며 통계청의 발표는 경제 심리를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칠리왁에서 곰퇴치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85세 여성의 핸드백을 갈취하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11시경 평범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스프레이 분사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칠리왁에서 곰 퇴치용 스프레이가 악용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 반경 칠리왁의 패튼 애비뉴 주택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강도가 85세 여성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거칠게 밀친 후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가해자는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며 170cm의 체구에 짧은 갈색 머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반팔 티셔츠에 줄무늬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범인이 베이지색의 기아 소울 차량을 몰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저항 능력이 낮은 노인을 상대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더 나쁜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심야도 아닌 오전 낮 시간에 주택가에서 이처럼 대담한 강도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볼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냥하고 양보심 많은 밴쿠버 운전자들의 명성은 이제 옛말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밴쿠버 운전자들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변해가는 세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길 교통체증 구간이 늘어나면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스트레스성 거친 운전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BC주 각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해지면서 운전 중 거친 행동을 보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웨스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BC주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주기적으로 타 운전자의 무례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업용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앤소니 씨는 적어도 2-3시간에 한 번은 욕을 하거나 중간 손가락을 치켜드는 타 운전자를 만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최근 퇴근 시간인 오후 4시쯤 밴쿠버의 한 도로 위에서 교통 흐름은 생각지도 않고 길을 막고 다투는 사람들을 보았다며 운전자들이 갈수록 급해지고 난폭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코키틀람이나 서리의 한인마켓을 가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가정주부인 김모 씨는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는 운전이 서투른 여성들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도로 주행을 했지만 몇 년이 지난 요즘은 차량 운전자들이 확실히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도 많아지고 차선 변경을 자주 하는 차량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교민 박모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병목 현상이 있는 사거리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차가 없었는데 요새는 몇 대씩 끼어들기를 한다며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거친 언사를 하는 운전자들을 보면서 점점 각박해지는 밴쿠버 세태를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신입생 환영 행사에서 미성년 성폭행을 암시하는 구호를 외쳐 문제가 됐던 UBC 경영대학 학생들이 또 다른 구호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민을 자극하는 구호라고 하는데요. 백인들이 우리 땅을 빼앗았다라는 구호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사회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초에 신입생 환영 행사에서 미성년자 성희롱을 조장하는 구호를 외쳐 물의를 빚은 UBC 대학의 경영학과가 또 다른 이슈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 행사에서 외친 또 다른 구호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구호의 내용이 캐나다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원주민 문제를 자극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신입생 환영 행사인 프로시 위크 기간에 경영학과 신입생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고 각 그룹은 미국 디즈니사의 만화 캐릭터에서 그룹 이름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으로 디즈니사의 만화 주인공이기도 한 포카운타스를 이름으로 정한 그룹이 외친 백인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았다라는 구호가 밝혀지면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루이스 코인 학생회 부회장은 이 그룹의 학생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원주민계 학생들을 상처 입히려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학교 측 역시 학생들은 실수를 했을 뿐 결코 원주민 차별주의자이거나 혹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회 측은 이번 사건은 학생들의 인격의 문제가 아닌 원주민 관련 교육이 결여된 고등학교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건이 더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UBC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원주민 문제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별도의 학칙 위반에 따른 처벌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주민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백인이 우리 땅을 빼앗았다라는 구호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처럼 문제가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민자인 한인 커뮤니티도 캐나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의 전통 김치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의 등재 권고 평가를 받으면서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치의 우수성이 전통성을 가미하면서 세계적인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김치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의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등재 권고의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김장은 한국인들이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속을 촉진하며 한국인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유산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김장은 자연 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세계의 여러 공동체들 간의 음식을 주제로 한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15개의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김치와 김장 문화 등재가 최종 결정되면 총 16개의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심사보조기구는 신청유산의 평가 결과를 등재, 정보보안, 등재 불가로 구분,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합니다. 이번 심사보조기구는 총 31건의 등재 신청서를 심사해 23건은 등재 권고, 1건은 정보보안 권고, 7건은 등재 불가 권고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중국의 주산, 주판샘 지식 및 활용, 일본은 와쇼코 일본의 전통 식문화가 각각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치와 김장 문화의 등재 여부는 오늘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캐나다 주류사회에 한식과 한식자재를 소개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요리 분야로 명성이 높은 조지 브라운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주 토론토 총영사관은 캐나다 내 한식 홍보 및 한식 식자재를 포함한 건강 농식품 수출 증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요리 분야로 명성이 높은 조지 브라운 대학과 협력해 2014년 한식과의 만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을 포함 토론토 지역의 요리업계 주요 인사, 음식 전문 현지 언론, 대학 요리학과 교수, 대학생, 그리고 요식업체와 지상사 유관협력업체, 유명 연예인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정광균 토론토 총영사는 한국과 캐나다 우호 관계 증진과 한국 농식품 수출, 그리고 현지인들의 한인타운 내 한식 소비가 증대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식 행사는 한국의 구이, 국수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불고기, 갈비 등 구이 요리와 잡채, 잔치국수와 국수 요리 시연에 이은 시식기회, 그리고 식혜, 수정과 오미자차, 홍삼차 등 한국 전통 음료를 음미하는 기회를 제공, 한식 고유의 맛과 매력을 한껏 선보였습니다. 영서관 측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롯데호텔 천덕산 한식과장을 특별 초청했습니다. 천덕산 한식과장은 행사 전 토론토 지역 내 저명 요리사, 음식평론가, 주요 언론, 조지 브라운 대학 요리학과 학생들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맛보기 시간을 갖고 갈비구이와 잡채조리법에 대해 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당일 개최된 한국농식품전에서는 한국임상공사, 토론토 갤러리아, H마트 등이 참가, 인삼 홍산 제품, 불고기 돼지불고기, 메밀국수 막국수, 칼국수 냉면사리, 유기농 검정콩 현미, 인삼차 녹차, 유자차 등 건강음료, 한국산 포도와 배 등 건강농식품 홍보와 함께 시음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 무용단의 전통 무용과 K-POP 공연도 진행되었으며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가 한국홍보사진전과 한국관광홍보부스, 한복 입기 체험 행사들을 실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참석자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역시 에피카 토크 홍보 북스를 설치, 본 행사에 참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 밴쿠버 화이트캡스 홈페이지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던 이영표 선수가 오는 27일 은퇴 고별 경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마틴 레니 밴쿠버 감독이 축구 선수의 본보기이자 전설이라면서 치켜세운 한국의 대표 선수 이영표의 마지막 경기가 이곳 밴쿠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한국인 모두의 사랑을 받았던 이영표 선수의 은퇴를 아쉬워하며 성공적인 그의 축구 인생에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활약해온 이영표 선수가 현역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은퇴 무대에 서게 됩니다. 초롱이 이영표의 소속 구단인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영표가 이번 시즌을 마치고 현역 은퇴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영표도 구단을 통해 선수 생활을 통해 내가 어렸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현역 은퇴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영표는 현역 은퇴 이후에도 밴쿠버에 머물며 영어와 구단 행정을 배우고 캐나다의 대학에서 스포츠 마케팅 공부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홍천 출신으로 안양공고와 건국대를 졸업한 이영표는 2000년 안양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으며 2002년 한국 국가대표로 히딩크 사단에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어낸 주역입니다. 이후 유럽 정상급의 네덜란드 아인트호벤과 영국 프리미어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활약했고 북미 프로축구 리그 화이트캡스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시즌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마지막 경기이자 이영표 선수의 은퇴 경기인 27일 경기는 콜로라도와 오후 5시 BC 플레이스에서 펼쳐집니다. 화이트캡스는 이 경기와 상관없이 리그 5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은퇴 경기를 한국 교민들이 많이 참관했으면 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